아, 아. 자, 안녕하세요. 강하문석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외 축구 프리미어 리그랑 이제 리그왕 그리고 LABC 뭐 이렇게 리그들이 먼저 개막을 하는데,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간만에 좀 K리그랑 같이 해서 이렇게 가게 됐고, 일단은 K리그 두 경기랑 그리고 그 잡리그 있잖아요. 리그왕이랑 LABDC 1라운드는 건드는 거 아닙니다. 원래 무나 역배 찍고 패스하는 게 맞고, 물론 오늘 리옹이 2부 리그에서 승격한 이제 아작시오랑 붙어가지고 승리 가능성 상당히 높긴 해요. 근데 어차피 똥배니까 그냥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뭐 가도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경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먼저, 지금 벌써 시간 5시가 넘었는데 성남대 김천 빠르게 좀 가보면은, 일단 성남이 어느덧 조금은 상승세를 탔어요. 간만이 아니죠. 올 시즌 처음으로 이제 조금 상승세를 타면서 최근에 이제 뭐 어려운 상대들을 뭐 이렇게 제압을 하면서 2연승을 거두고 있고, 홈에서 또 최근에 첫승 1승, 이거 최근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또 1승을 가져가고 있는 반면에, 김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워낙 안 좋죠. 최근에 이제 3경기 연속 득점도 없을 뿐더러 이제 이번 달 전역자들까지 이제 제외가 됐는데, 그 전역자 중에서 이번 시즌의 김천의 핵심들이 상당히 많아.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도 뭐 조규성이나 공격 쪽에, 아니 뭐 키퍼 구성윤, 수비 쪽에 뭐 정승현, 뭐 이런 굵직굵직한 국대에도 선발될 급 자원들이 포함된 13명 정도, 거의 그냥 세대 교체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앞선에서 안 터져요. 권창훈 같은 이제 뭔가 해줘야 될 이름값이 있는 놈들이,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이 최전방에서 뭐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날려먹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미드필더에 뭐 이영재 이런 애들 말고는 전방에서의 마무리나 이런 작업들이 너무나도 아쉬운 지금 김천이다. 지난 포항전에도 사실 김천이 득점 찬스가 꽤 있었거든요. 그거 넣었으면 최소 무승부 이상은 당연히 기록, 물론 이제 찬스도 포항이 많이 날리긴 했습니다만 김천 역시도 상당히 많은 찬스들을 날렸다. 어쨌든 뒤쪽에서 뭐 역습을 나가건 뭐 지공을 하건 볼 주기가 막 그렇게까지 엄청 안 좋지는 않아요. 근데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대감이 어느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상대는 약체 성남, 분위기는 반등했지만 분명한 약체긴 하거든요. 다만 어쨌든 성남이 중원에 밀로스가 이제 조지아 국대 밀로스가 영입된 이후에 점차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득점 같은 경우는 이제 터진 지가 꽤 됐어요. 아마 제주전인가 전북전인가 그때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거의 뭐 멀티 득점씩 계속 기록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전방 뮬리치 이런 애들이 살아나고, 수비에 마상원 같은 애들이 좀 버텨주고, 사실 수비는 안 좋습니다. 수비는 여전히 안 좋아요. 있는 거 보면은 그나마 버티는 느낌이고, 공격에서 물꼬가 터서 성남이 최근에 어쨌든 2연승을 거두고 한 거지, 수비는 여전히 골을 줄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최근에 성남이 어쨌든 페이스가 괜찮기도 하고 경기력도 크게 나쁘지도 않고, 최근에 선수들의 흐름 또 간만에 온 상승세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또 홈에서의 첫 승을 달성을 했고, 상대는 이제 전역자가 상당히 많고 전력 자체가 이제 상당히 불안정한 김천이에요. 경기력도 비교적 많이 떨어져 있는 타이밍에 근데 일단은 역배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 프랜 쪽으로 베팅하는 게 맞다. 이걸 진작에 좀 찍었어야 됐는데, 배당이 지금 벌써, 아니 라인업도 안 떴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질 줄은 몰랐네. 곧 있으면 정배 바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리 찍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바뀔 줄 모르고 두 번이나 벌써 뭐 떨어졌다. 프랜 배당 한 번밖에 안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성남 프랜 쪽에 좀 나아 보이고, 언어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어렵다. 1대1 무승부 정도가 나도 솔직히 이상해 보이지는 않고요. 뭐 언더 오버 뭐가 떠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성남이라서 무조건 뭐 프레나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성남입니다, 여러분들. 상대는 어쨌든 김천이고, 김천이 최근에 뭐 수원전은 워낙 개판이었고, 그나마 지난 경기 좀 몇몇 주전들이 돌아온 지난 경기에서 이제 음, 포항 상대로 그래도 무 정도는 캘 수 있을 정도까지는 했어요. 물론 잘 막았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무라도 캘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 맛이 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김천이 뭐 한 골 차 정도로 승리해도 뭐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성남 프란 쪽으로 베팅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을 뿐더러 좀 더 안전해 보입니다. 두 번째 서울대 제주. 일단은 뭐 프로토 구매율 같은 거 배트맨 구매율 보니까 제주 쪽으로 좀 많이 몰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찌라시입니다. 찌라시. 그러니까 확실한 정보는 아니에요. 뭐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의 정보긴 합니다만 뭐 제주 쪽에 코로나 관련 이슈가 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 가서 기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미드필더 쪽에 윤빛가람이라든가 뭐 몇몇 2군 선수들이 포함된 라인업. 그러니까 제 생각엔 한 1.4군 뭐 요 정도나 혹은 더 안 좋게 선발 라인업이 구성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라인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일단 그렇게 봅니다만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도 이거 제주가 구배율이 더 높은 거는 이거 난 배터들이 이해할 수가 없네. 기다렸다가 나중에 찍으면 되지 뭘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어쨌든 확실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두 팀의 최근 흐름을 보자 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괜찮아요. 일단은 우리가 알던 서울은 원래 마무리가 안 됐던 서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력 자체는 안익수 감독이 상당히 많이 끌어올려 놨어요. 벌써 한 뭐 꽤 오래전부터 서울의 경기력은 K리그를 아마 자주 보시는 분들한테는 꽤나 주목이 됐던 부분이고 다만 이제 앞선에서 득점이 안 터졌거든요. 그게 고민이었던 서울인데 일류첸코가 합류. 제가 최근에 이제 서울을 계속해서 가서 먹었어요. 지난번에 울산하고 할 때도 이제 서울 프렌으로 그때 뭐야 성남 제주 오바에 이제 서울 프렌이었나 그걸로 먹고 그 전에 일류첸코 딱 영입됐을 때 대구였나요? 그때도 서울 가서 먹고 뭐 그랬었는데 저는 그때 서울 일류첸코 딱 올 때 그 생각이었어 사실. 서울이 지금 순위가 8위잖아요. 최소 6위 안쪽 5위 안쪽까지 그러니까 상위 스플릿을 노릴 만한 순위권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앞으로 당분간은 거의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그랬었는데 일단은 뭐 제주 같은 경우도 이게 좀 그런 게 코로나 그 찌라시가 있고 부상 복귀 얘기도 있어요. 막 정우재라든가 측면 쪽의 자원들이 최근에 부상이 좀 있었는데 그런 좀 핵심 자원들이 복귀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라인업을 좀 보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저는 최근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로는 서울 쪽이 확실히 좀 더 우위에 있다. 역시나 더군다나 홈 경기이기도 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 울산전에 기성용이 출전 정지로 빠졌었잖아요. 오늘 어쨌든 일정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이런 또 핵심 미드필더가 한 경기를 거르고 들어온다는 점. 특히나 팔로세비치도 지난번에 서울이 이제 전반전을 거의 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막기만 하자 전반전에 그래서 팔로세비치가 전반에 안 뛰었어요. 교체로 나와서 또 그런 모습 보여줬 45분만 소화하면서 체력적인 안배를 또 했고요. 뭐 전방에 일류첸코 이런 애들도 꾸준히 이제 뭐 교체로서 K리그 뭐 U21 뭐 그거 쓰잖아요. U23인가 20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 쓰잖아요. 그거에서 교체로 뜨고 있고 서울이 지금 전체적으로 괜찮다. 물론 이제 조영욱 이런 애들은 좀 혹사를 당하고 있긴 한데 젊은 선수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그런 부분이고 제주 같은 경우 남기일 감독의 2년차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미드필더 쪽에 패스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유연하게 전개가 됐다면은 이번 시즌은 전형적인 제가 아스날 팬이라서 그러는지 아스날 축구 보는 것 같아. U자로다가 U자 그러니까 수비 라인하고 그 사이드 쪽 중앙 쪽에서의 볼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 패스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비랑 수비 사이에 선수들이 매참 그 패스가 들어가줘야지 이런 패스 축구를 하는 팀들은 조금 플레이들이 유연해지고 살아날 수가 있거든. 제주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면서 뭐 수비 쪽에 누구야? 정훈 말고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네. 김호규 같은 애들이 또 최근에 수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이슈를 발생시키면서 주장지까지 박탈당했고 물론 김호규는 뭐 상당히 프로페셔널 선수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가라앉아 있는 제주를 상대로 가라앉아 있는 제주를 상대로 서울이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흐름에서는 제 생각에 제주 승리 나온다면은 정말 물론 K리그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예측이 좀 빡빡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서울이 그래도 지지 않을 사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혹시나 라인업적으로 또 코로나 그거 라인업 때문에 제주가 혹시 1.5군 내지 뭐 안 좋은 라인으로 나왔을 때는 그냥 서울순 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언어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경기도 언어바는 엄청 어렵습니다. 언더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오바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어쨌든 서울의 최근의 흐름은 조금 더 오바 쪽에 치중해져 있는 건 맞거든요. 다만 이제 제주가 패스 공격은 안 되는데 수비적으로의 그런 부분은 그래도 미드필더 쪽에서 압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은근히 좀 잘 비비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이 또 공격 쪽에서 고전을 한다면은 뭐 1대0, 1대1 뭐 그런 언더가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뭐 조금 더 오바가 나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조금 더 오바가 나은 것 같고 어쨌든 제주도 지난 경기에 그래도 득점을 마지막에 터뜨리면서 조금은 불신을 좀 살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경기도 어쨌든 서울이 실점이 많기 때문에 득점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다 생각해서 일단은 오바 쪽이 조금 나은 것 같다. 언오바는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봅니다. 어쨌든 라인업적으로 보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 이게 근데 왜 저는 솔직히 초기 배당도 좀 왜 이렇게 서울이 배당이 높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단순히 최근 경기력이나 지금 현재 흐름을 생각했을 때 근데 뭐 코로나 얘기가 있는데 물론 찌라시긴 합니다만 있긴 있잖아요. 찝찝하잖아요. 근데 제주가 구매율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저도 근데 일단은 계속 또 제 생각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서울 승이 되게 불안해 보였어요. 해외 배당 흐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안 줄 것 같은 배당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되게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보고 뭐 코로나 이슈도 있다는 것 같고 아직은 찌라시기 모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도 승 쪽을 보는 게 맞다 싶어요. 혹은 뭐 무승부 햄무 쪽으로 접근을 해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승부 햄무 쪽으로 봐도 다음 경기로 이제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 대 바이에른 뮌헨 시즌 개막전입니다. 첫 경기라서 뭐 적을 게 없어요. 적을 게 없고 일단은 두 팀 다 좀 그래도 활발한 이적 시장을 보냈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도 뭐 마리오 괴체 과거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한따까리 했던 괴체를 이제 다시 분데스리가에서 볼 수 있게 됐고요. 공격진에 이제 한때 레버쿠젠에서 뛰기도 했고 그때 뭐 괜찮게 했었던 알라리오가 또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왔고 또 다른 공격수인 무안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그리고 기존의 보레 뭐 이런 선수를 바탕으로 지금 공격 쪽에 영입을 상당히 프랑크푸르트가 많이 했어요. 지난 시즌 우리 유로파 우승했다 이거죠. 지금 대체로 많은 팀들이 분데스리가에서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출 스쿼드에서 있어서의 뭐 주급이나 여러 가지 지출을 좀 줄여가고 있는 추세에서 프랑크푸르트만 지금 거의 유지 내지 조금 더 많이 보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올 시즌에 프랑크푸르트는 조금 무서울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 현재 상황이고요.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아시는 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레반도프스키가 이탈을 했고 레반도프스키가 이탈을 했고요. 리버풀에서 사디오 마네 그리고 뭐 아약스에서 흐라벤베르 또 중원 쪽에 영입을 했고 수비 쪽에 유벤투스에 있던 또 더리우트 같은 이제 굵직굵직한 놈들을 또 이제 데려왔어요. 간만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또 한 뭐 2년 만에 쓰는 건가? 아무튼 돈을 또 많이 질렀는데 어쨌든 레반도프스키가 이탈했기 때문에 공격 작업에서의 마네와의 롤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마네가 그래도 아마 톱을 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두 팀 다 보강을 착실히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배당이 생각보다 바이에른 뮌헨이 해외 배당도 그렇고 조금 높게 받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분명히 나겔스만의 바이에른 뮌헨은 우리가 조금 그래도 믿음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프랑크푸르트가 은근히 강팀 상대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러 공격 자원들이 영입이 됐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프리시즌이나 뭐 슈퍼컵 이런 걸 봤을 때 수비적으로는 여전히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거든요. 왜냐면 아직 못 쓰고 있거든요. 컨디션이 별로여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번 경기에는 프랑크푸르트의 득점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이에른 뮌헨도 당연히 골을 넣을 거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3.5바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뮌헨도 어쨌든 삼선 자원의 고레츠카나 뭐 코망 공격 쪽에 그리고 더 리우트도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습이고 이렇기 때문에 수비 자원은 지난 시즌하고 그대로예요. 다만 공격진이 좀 바뀐 거고 그리고 무시알라가 지난 시즌에 계속해서 많이 중용이 되면서 올 시즌에 한 단계 더 성장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레반도프스키가 나가긴 했습니다만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에서의 파괴력은 지난 시즌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수비 쪽에는 뭐 여러 자원들 혹은 뭐 삼성의 흐라반베르나 뭐 이런 더리우트나 수비 쪽에 이런 애들을 좀 자리 잡는 데까지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프랑크도 공격진을 많이 보강을 했고 또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개막전이니까 화끈하게 그냥 한번 터뜨리는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일단은 봤습니다. 네 번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아스널. 일단 요 경기도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첫 경기로 또 이게 출발을 하는 경기고요. 이거 되게 자료를 안 적어놨네. 잠시만요. 안 봐도 되긴 하는데 혹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두 팀 다 이적 시장에서 약간의 뭐 크리스탈 팰리스는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고 아스날 같은 경우 나름대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뭐 아스날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기존의 쩌리 자원들을 많이 그래도 좀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격 쪽에 뭐 가브리엘 제주스나 수비 쪽에 이제 윌리엄 살리바가 이제 마르세유에서 임대 복귀했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에서 진첸코, 제주스랑 진첸코를 또 데려왔고 뭐 이러면서 영입들을 전체적으로 좀 많이 가져갔습니다. 당장 주전 라인업에 있어서 들어갈 선수는 아마 요 정도일 것 같고요. 뭐 몇몇 자원들도 추가로 있긴 합니다만 벤치 멤버나 아직은 뭐 준비가 핏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큰 이슈는 코너 갤러거. 지난 시즌 미친 개마냥 중원에서 뛰어다녔던 이 첼시의 선수가 임대 복귀를 했습니다. 갤러스래. 갤러거. 크리스탈 팰리스 지난 시즌 미드필더 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복귀했어요. 물론 대체자를 잘 데려오긴 했습니다. 지난 시즌 랑스에서 걔 누구야? 포파나와 더불어서 중원에서 상당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셰이크 두쿠레. 얘가 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2000년생이 상당히 좀 젊은 선수예요. 어쨌든 그리고 다른 리그에서 오기 때문에 조금 적응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여러 가지 좀 감안했을 때 지난 시즌에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사실 시즌 초반에 고전했거든요. 감독이 이제 비에이라로 바뀌는 과정, 그러면서 수비 쪽에 어떤 변화, 빌드업 축구로의 이제 뻥 축구에서 빌드업 축구로의 약간 변화 이런 것들에서 수비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실점이 어이없는 실점이 많아지면 좀 고전을 했다면은 중반기 넘어가면서 또 비에이라 감독이 팀을 상당히 잘 만들어놨고 성적이나 경기력이 웬만한 중위권 팀들 이상이었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코너 갤러거가 이탈하긴 했지만 이미 지난 시즌에 잘 만들어진 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스날이 아무리 이번 시즌에 상당한 기대감이 있다 한들 고전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제가 볼 때는 브라이튼 내지 뭐 에스턴 빌라 혹은 뭐 웨스트햄이나 뭐 그런 팀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이 있는 팀이에요. 제가 알기로 아마 지난 시즌 맨시티 상대로 더블하지 않았나요? 두 번 다 이기지 않았나? 아무튼 그러면서 공격 쪽에 마테타나 윌프레드 자하 뭐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무섭게 자리 잡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6대4 정도로 아스날이 우세하다. 한 6대4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어쨌든 아스날이 프리시즌이나 뭐 이적 시장 자체에서 영입된 선수들도 사실 누구나 적응이 필요하잖아요. 당장에 뭐 첼시도 수비 쪽에 쿨리발리의 적응에 대한 문제가 있고 맨유 같은 경우도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에 대한 체제에 대한 적응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스날은 지금 뭐 제주스나 뭐 진첸코 포함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영입된 선수들이 그냥 바로 고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저는 일단은 좀 높게 봐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미 완성된 팀이고 아스날에 좀 영입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변하는 부분에서 더 좀 초반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스날의 영입은 제 생각에는 시작부터 다른 팀들은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서는 고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그래 보이고요. 이미 거기서 더 올라가기에는 좀 더 쉽지는 않겠으나 다른 팀들이 호흡을 맞추고 발을 맞추는 과정에서 삐걱거리면서 물론 고점이 아스날보다 더 높을 수 있고 낮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선수들의 이적생들의 지금 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아스날이 이미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어쨌든 셰이크 두쿠레가 얼만큼 미드필더진에서 나이도 젊고 리그왕에서 왔잖아요. 해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아스날이 적어도 질 거라고 생각은 이거 지면 제 생각에 좀 충격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를 아스날이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은
와 진짜 축구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무승부가 나두는 정도면 솔직히 크게 이상해 보이진 않는다. 요 정도 사이즈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무승부 햄무 쪽으로의 접근도 처음에 고민을 했어요. 이 둘 중에 고민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크리스탈 팰리스가 시즌 초반에 지난 시즌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난 시즌은 수비 라인에서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올 시즌에는 미드필더 쪽 물론 대부분의 선수들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코노 갤러거의 이탈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높다고 생각해. 그만큼 지난 시즌 코노 갤러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두 팀이 어쨌든 크리스탈 팰리스가 물론 적응한다면 지금 사이즈에서 해볼만 합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아스날이 좀 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6대4 뭐 65대 35 정도로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바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지금 당장의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진도 상당해 보이고 아스날 같은 경우도 제주스가 들어가자마자 이적하자마자 상당히 몸놀림이 가볍고 제가 원래 제주스를 이렇게 고평가하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맨시티 분석할 때 보면은 제주스랑 스털링 나온 다음에는 야 이거 맨시티 또 한 두세 골 날립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스날에서의 제주스는 그때랑 뛰는 느낌이 달라요. 뛰는 걸 보면은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때 제 주관적인 평가를 했을 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뭐 괜찮아. 두 쪽 다 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크펠 상대로 아스날이 약하거든요. 원래 이런 팀 상대로 아스날 잘 못 쫄깃쫄깃하고 이제 진득하게 이제 하는 팀들 상대로 아스날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렇다 하면 무승부에 뭐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아스날이 마인까지 하기에는 제가 볼 때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싶고 한 2대1 정도 저는 봅니다. 2대1 2대1이나 2대2 그 정도 사이즈를 일단 보고 이렇게 오늘 짧지만 4경기 분석을 마무리 했습니다. 어쨌든 개막전 또 이제 시즌 첫 경기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서 경기들이 펼쳐져요. 우리는 근데 이제 축구를 뭐 1, 2년 본 것도 아니고 뭐 여러 스포츠를 통해서 알지만 그 우려와 기대가 뒤바뀌는 경우들도 순식간에 뒤바뀌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100% 신뢰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다. 저는 오늘은 조금 그런 우려와 기대를 신뢰하는 쪽으로 분석을 했는데 뭐 내일은 달라질 수도 있고 모레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팀마다 뭐 그때그때 사이즈 보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4경기 짧지만 분석은 여기까지로 하겠고요. 내일 아마 J리그랑 K리그가 좀 이른 시간에 있는데 뭐 어떻게 할지는 좀 그 공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분석하려면은 할 수 있는데 해주가 많이 없나? 어쨌든 뭐 된다면은 요거는 좀 이른 시간에 녹화로 해서 올려드리고 저녁에는 아마 라방을 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간만에 또 여러분들 뵙고 대화할 생각이 좀 설레네요.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